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주장하며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민들로 하여금 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불쾌한 언론과 사법부의 행태를 깨닫게 했으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자유와 법치를 흔드는 반국가 세력의 존재를 모든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첫째, 야당은 입법 복제로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고 행정부를 마비켰습니다. 야당은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그마치 29번의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검사와 검찰총장, 행안부 장관을 퇴직시키고 출근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으며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소유의 입법 복제로 국정 운영을 완벽히 마비시켰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으며 한덕수 건강대행까지 탄핵을 시도하면서 행정부를 철저히 마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익과 국민, 특히 청년들은 철저하게 공신하겠으며 국회에는 오로지 야당의 이권만이 자장합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시켰으며 공해가스가 예산 삭감, 마약 수사 예산 삭감, 청년 일자리 지원과 저출산 대책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이 들어오도록 주요 물시설과 국정원을 촬영하는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국가의 안보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작 국익에 도움되는 법안들을 전부 반대하면서 양곡법, 국제광석과 같은 공산주의, 전세주의적인 법안을 발의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빅테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선관위의 빅테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묵살했으며 사법부 역시 그 어떠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조사의 비열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으며 스스로를 은폐한 내국 사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위원장이 대법관인 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4명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시선과 감시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국회하고 회장의 사법부와 불리한 재판관 그리고 민감한 언론입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어주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오로지 특정 세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 우리법 대중의 판사는 3%를 통과하나 3%에 속하는 유리한 재판관들이 현재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이 불리한 재판관이고 역시 그 우리법 요구를 적어서 이제 사법부 내 공장판들이 연대하는 것을 기하기합니다. 또한 법의 판대 과정에서도 수많은 저희사상의 하자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정 연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장으로 서들어가 대통령을 실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권은 철저히 부실당했으며 공수처는 자신들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죠. 비상식적인 권한을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마땅히 국민에게 진실을 알지 않는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협한 입법부와 불쾌한 사법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와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안겨준 자유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저들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부산대학교 선주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곡히 선언합니다. 회원님들 법치주의자 대표 박준석 감사합니다. 네,
개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밝힐 것이며 안녕하세요.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야 할 청년이자 국민으로서 그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입니다. 먼저 강준우 하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듣네요.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16학번 황교학과 전학생인 강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제 꿈 때문입니다. 제 꿈은 좋은 남편이 될 것이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을 보니까 깨달으신 분들은 다 깨달으신 것 같은데 아직 본인을 중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단어들로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 그 무지로 촉발된 본인의 나약함을 숨기고 있는 중도, 정치적 중립이 뜨는 게 저랍니다. 잘 때 생각나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을 중도, 정치적 중립이라고 본인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 그로 촉발된 나약함을 숨기는 애들에게 전합니다. 본인은 파도가 치는 대로 바다가 부는 대로 떠다니는 돛담배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물 밑에서는 파도를 조종하려는 자들이, 구름 위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는 자들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법 행위 위에 쌓인 졸속 심판,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이적 행위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고, 둘째, 국내 언론의 조작질과 포켓스 수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TF의 연금 재판을 깨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총알과 화약 한 줄 없는데 왜 전쟁이냐? 한계를 초월한 전쟁인 하이브리드 전쟁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여론을 속이고, 언론을 장악하여 어리석을 오염시키고, 공산주의 법원을 만들고, 공산주의 관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부에는 사회가 없으니 29건의 탄핵과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민주노총 광고에는 간첩을 심어 102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지령문에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들이 들어있습니다. 남녀 갈등 유발, 검수 원화, 공수처 설립, 부정선거 음모론화, 반일 감정 촉발, 언론 탄압, 노자 강화, 이태원 참사 등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7번째, 여성 노조단체들을 내세워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전시단으로 깊이 인식시켜라. 둘째, 9번째,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집중 공격하라. 11번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오는 정패물을 없애라. 12번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민심을 부추겨라.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폐간 운동본부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여라. 17번째, 윤석열과 일가족소 핵인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고 윤석열의 탄핵 투쟁과 불씨를 피워라. 19번째, 이태원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 세월호 참사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정하라. 저는 실제로 믿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가 통제되지 않아 지구를 파괴한다는 말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놀러 오자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미안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지령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수 방류로 반일 민심을 부추기라고 북한 지령문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재판과 조사가 벌어졌으니까 민정인에게 USB를 넘겨서 구주호 변호사가 고발하였습니다만 USB 내용이 국가기밀 상급이라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다른 말로 국가기밀을 김정인에게 USB에 담아서 넘겼습니다.
6개월 동안 은폐하고 미국이 이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프랑스 배치에 대한 국가 기밀을 시민단체와 조국에 알려 조사를 받았으나 외교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 개 모두 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는 사람 계십니까? 이 사람 감옥에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에 사대 폭탄을 던진 사람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간첩 행위로 지역을 산 사람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모두 아는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죽하면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면 안 됩니다.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공산주의자의 손에 들어간 상황에서 계엄은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대통령의 권한이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처럼 선동하고 내란으로 선동하였는데 탄핵소추 안에서는 내란죄는 빼서 재판하고 공수처는 16차례 영장을 기각당하고도 서부지법으로 가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한 뒤 불법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중앙지법은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며 위증까지 했습니다. 헌법화 책에 만든 허영 교수님께서는 10가지 위법 행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재는 법을 어기고 7일간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수신했다 강조했다. 헌재는 법을 어기고 격격시 8차까지 변론기한을 지정하였다. 헌재법을 어기고 재판 중에 살인 송구 촉탁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내란죄 철회 요구를 수용하였다.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피소추의 자격 권리 보장을 안 했다. 법을 어기고 필적 감정 없이 내용을 뒤돌아 채택하였다. 한덕수 탐욕 심판보다 광역 임명을 서둘렀다. 주석서를 무시하고 150석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재판관과 사건 이해 충돌을 무시하고 인권 침해 통보도 무시하고 졸속 심판으로 불공정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금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제대로 된 자격도 없는 헌법연구관 TF의 졸속 심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분노하는 대한민국의 그 상식파 국민들입니까?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트럼프 변인을 통해 USAID에 공통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외교부와 비슷한 미국 기관인 USAID는 전 세계에 걸쳐 400여 개의 좌파 언론사의 지정을 지속적으로 집어 미국 내 좌파 언론사인 폴리티코에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하였고 전쟁적인 우크라이나의 90%의 언론의 시정을 지원하고 그중 50%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젤렌스키가 시인했습니다. 이렇게 돈에 매수된 좌파 언론사들은 좌파식 이념 선동에 유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쏟아내어 진실을 뒤덮는 파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라고 외쳐주십시오. 김어준, 한동훈, 사설교도 가짜! 체포 지시도 가짜! 가짜! 녹취록 문을 부셔라 가짜! 가짜! 사인 1조로 끌어내라 가짜! 가짜! 무인기 썰도 가짜! 가짜! 박종근 증언도 가짜! 가짜! 공포탄 대저건 가짜! 가짜! 전단수 가짜! 가짜! 홍장호 메모도 가짜! 가짜! 조지호 경찰총장의 통화도 가짜! 가짜! 불치소 빈방 만들어낸 JT 이스마일도 가짜! 가짜! 여러분, 가짜뉴스를 싫어한다는 JTBC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에 따라 본인들이 가짜뉴스를 정정했습니다. 저는 건국과인데 왜 IT 업계가 언론이 이 문제에 입을 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132억 원을 들여 자체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었고 무선 랭카드를 꼽을 수 있게 설계하며 망 분리가 안 됐습니다. 망 분리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북 들고 학교 스타벅스에 와서 와이파이만 있으면 성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전 조사의 주장 아닙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여러분 이거 언론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규탄한다고 해주십시오. 내 것이 물론에 가짜뉴스를 규탄한다. 내 것이 물론에 사실을 규탄한다. 마지막 TF 연극 탄핵 재판에 반대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적 위법 없음. 정치 이책 고지시 없음. 코고름 자체 위협 아님. 개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요. 헌재 재판의 절차적 위법 행위입니다. 국무회의 있었고 회의록 있었습니다. 홍장원 CCTV로 거짓말 틀어놓고 곽정부는 회행하겠습니다. 개헌 국무령 자체가 위헌이라 하는데 1982년 3월 24일 8.19 304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개헌으로 쿠데타를 예로 들고 오는데 만약 이번 개헌이 첫 번째라면 뭐라 변명하실 겁니까? 문영태가 시인한 TF 대법 재판 거대하다 입법 독주 규탄한다. 불필요한 사법부 각성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냥 저 할말 하겠습니다. 얼굴은 다 빠졌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할말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나왔는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부산대학교 이재영 하우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애국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만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입법 독재, 항업 독재, 이 끝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불행에 속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과 정의를 외치는 게 어때서 구구입니까? 낭시 아닙니까? 헌법소의 마지막 부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자격 적격 여부를 두고 의문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구구입니까? 정부의 대학생, 청년들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월 1일에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광화문 일대, 여의도 일대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청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후진국, 독재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될지 자유로운 국가가 나올지 바로 얼마 심판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일어났고 이제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아까 12시 그리고 앞으로 3시 탄핵 찬성 집회가 있지만 여기 모인 청년들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국민주권 회복하고 법치 질서 지켜내자!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대학교 표건 하부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입법부의 폭격,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연대한 부정선거 의혹 문제가 바로 그와 동시에 선관위의 개헌군 명령이 대법원이 되겠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유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계엄이 빼란이 아닌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도의 정치적 행위요 헌법 수호장소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극히 정당한 정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으로부터 제기된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그동안 주류 정치권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는 언론 세력에 의해 철저히 음모론으로 일축되고 목살되어져 왔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한 자들은 개표관의 실수나 전자개표기 기술적 문제가 발생을 이었다. 상관인이 존재하고 수검표 과정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더 이상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부도덕한 것이 마냥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묵살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여도 모자란 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검증권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를 보십시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받지 않고 수천 건의 체육비리를 제대로도 전면적인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사법체계를 존중하라는데 부정선거의 존재를 원본으로 인증하라 하고 대법관이 선거위원회를 규칙하는 현사법 시스템을 무엇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종북민주당과 권력의 격단한 사법 가르침들은 여당 대표의 범죄의 명예훼손 재판은 길실 끌면서 일국인 대통령은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체포하지 않는다. 공수처장이 판사 쇼핑과 더불어 서부지법이 일개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제멋대로 배제하는 권권 해결에 저지르지 않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단 한 문장만으로 대통령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술소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왜 이제 겁니까? 이 나라의 법치는 그야말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라를 바로잡고자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민주당은 그렇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플레이리스트니 어디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를 나오니까 감독 검사님이 민주파출소니 국민이 말한 자체를 막으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장이었잖아.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내진된 청년들을 말로 빗들어버리겠다 보호하며 스스로 민주 열세가 아닌 선포한 전체주의 집단임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수신자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신의 변화한 길, 정치적으로 안정된 길을 다음에 배겨치고 국민정권 수호를 위해 개혁까지 결단한 그런 지도자가 앞으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를 정치하는 전체주의 세력과 그에 양합하는 협작꾼들이 파괴될 것이고 국민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고하고 발언하는 소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부터 약 12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를 침탈할 때 총칼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선 우리 경제를 장식하고 우리 영토를 매수하고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오염시켜
자신으로 하여금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2월 14일에 반복되는 거면 마치 말라보면 어디 있습니까? 캐나다, 호주, 필리핀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치권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관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간첩들이 대놓고 알겠지고 국가의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건설권을 방해하고 중국의 빌목은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요 21세기 불사우적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와 정의와 진실에 대한 갈망을 지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쟁하는 우리들이 거룩한 싸움을 통해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과 함께 싸웁시다. 마지막으로 구호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의혹 껍질하라, 껍질하라. 국민주권 회복하고 민주질서 지켜낸다. 네, 이어서 부산대학교 김장훈 하국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에 힘써주신 부산 경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본과대학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부르짖으면서 탄핵 반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구속되어 있는 지금까지 쭉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국가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 그것에 연관된 수많은 단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위에 군림해 있는 중국 공산당과 맞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도 같은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선포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전쟁 중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보수냐 지도냐, 다냐 우냐처럼 가치, 발전의 방향성 같은 대결이 아닙니다. 세계 전쟁은 여기서 물러나는 순간 자유를 서서히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근현대부터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쌓아올린 이 나라의 건영이 무너집니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휘청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을 제대로 문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설임 없이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면서 왜 총성이 없습니까? 폭발도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이브리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총 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몇백, 몇천만 명 규모로 추정하는 우마우당이라는 중국 사이버 선전 부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중국 군사기업 텐센트는 몇 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JTBC에 1,000억을 투자하여 한국 대형 언론사가 중국 영향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꽃 선거는 또 어떻습니까? 캐나다 정부 최근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터졌고 그 배후에 중국이 있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계엄의 목적에 부정선거 수사를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이런 맥락으로 민주당은 부정선거 얘기만 꺼내도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하나 더, 기술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꾸준히 산업 스파이에 의해 소중한 기술 자산이 탈취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의 피해 수준은 많게는 수십조에 달합니다. 최근에 우수 공산당원인 중국인이 군사 기밀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첩법에는 주체가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간첩죄 적용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또 왜 이럽니까? 간첩의 범위를 다른 나라로 확장하자는 개정을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차세대 원전 개발 비용을 90% 삭감하고 원전을 폐기하려 하고 중국산 패널로 태양광 발전을 늘려서 에너지 안보를 중국에 기대게 만들려 합니다. 맞습니다. 마약이 중국과 북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 단속을 예산을 전부 삭감합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민주당이 발의합니다. 탄핵을 29번 발의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우원식이 시진핑을 만나서 국회의장이 외교를 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반성입니다. 이재명이 우리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니다. 반성! 또 중국과 대만에 쉐쉐 하자고 합니다. 반성입니다.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럽니까? 민주당 중국 정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 이렇듯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 기술의 탈취 같은 정보전, 이것들이 모두 하이브리드 전술 안에 포함됩니다. 이걸 이용해 중국은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주변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뻗치는 겁니다. 이 전술의 특징은 우리들이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을 통해 지금이 준 전시 상황이라고 전 국민에게 두 눈 부릅뜨고 조심하라고 이런 반국가 세력을 자신이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알린 건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했다면 이태로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합니다. 저는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는 자유와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긴 지가 오래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저도
당연히 놀랐지만 왜 그랬는지 찾아보다가 더 충격받고, 그래서 대목된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알고는 있지만 망설였던 분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부산대학교의 시국선언이 승리의 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부산을 지켜냈기 때문에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부산이 자유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부산이 이번에도 또 방어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부모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정치에 빠졌다고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구호도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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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대학생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다음으로는 부산대학교 김동경 하우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대 21학번 청도 컴퓨터를 재학 중인 김동경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투명한 중대한 사업과 그에 따른 우리 모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태영명 사고 이후 저는 대통령께서 태영을 탄핵하신 배경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자유와 다양한 처를 통해 태영의 이유와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AWEB이라는 단체가 부정선거 방식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는 전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 보고 있으나 해외에서 또한 부정선거 의혹 및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재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용된 개표기가 AWEB이 지원한 한국산미 이 박해심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정선거의 피해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심각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위협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개혁을 통해 우리 나라가 부정선거를 수출국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선거의 피해국임을 전 세계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위와 집회를 참아요. 대한민국 국민 역시 부정선거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반국가 세력의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통령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피해 국민을 바뀌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에 서부지검에서 생중계된 영상을 보며 경찰버스가 시민들을 밀쳐내는 행정을 보고 그 충격에 부산에 따라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행동이 과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그날 있었던 일본 시민들과 함께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길바닥에 누우며 경찰이 대한민국 외국 시민들의 스크럼을 해체하는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해체하는 못하나 국회의원까지 그날 갔습니다. 이 순간 국민 한 명에 한 명 그 힘이 모여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날 저는 한일시대 혁명에도 참여하고 다음날 아침 다시 서부지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애국 투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자신이 없어서 이 자리로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도 자기가 죽어서 후회했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소문이